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며칠 어떻게 발 뻗고 잠 주무셨습니까?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4월 4일 탄핵이 되니까 이 꽃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되고 이제야말로 이제 정말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구나 생각하니까 금요일 날 며칠 전에 제가 미사역 근처 사는데 거기 이렇게 호수공원도 가고 싶고 장미공원도 있었거든요. 가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버스킹도 하고 뭐 하남시장도 오고 그랬습니다. 계엄이 하여튼 정말 속히 해제가 되고 내란 세력을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진압을 하고 국민 주권 정부가 들어서서 내란 세력도 청산하고 뭐 민생 경제도 회복하고 여러 가지 사회 대개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딱 6개월 전에 여기 서 있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날이 12월 3일인데 개엄하는 날이에요. 몰랐죠. 그 한통년이라고 박정희 정권 시절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독재, 유신, 긴급조치, 많은 학생들, 재야 인사들, 지식인들, 뭐 시민들 고생하고 막 감옥 가고 죽고 그랬는데 일본에서도 제일교포들이 같이 활동했거든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평화통일, 김대중 대통령 납치됐을 때 구출운동 뭐 이런 것도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 이제 원래 한민통, 근데 나중에 한통년. 근데 그분들이 78년에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가 됐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오지도 못해요. 그리고 많은 고초를 겪고 김대중 대통령도 전두환이가 12.12 쿠데타를 하고 광주 학살로 정권 잡고 할 때 김대중 대통령을 5.17, 5.18 일어나기 직전에 구속했잖아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은 광주 그 항쟁을 뭐 이렇게 음모했다. 이래갖고 내란 방조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내란 방조는 그때나 지금이나 징역 15년이 최고예요. 근데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그것은 반국가 단체 수괴다. 한통년을 반국가 단체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그날 이제 그런 얘기 좀 했고요. 그리고 한통년 명예회복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한 8시 반, 9시 돼갖고 김동환 장로님, 완성용 장로님, 그다음에 솜돌의 임승계 장로님 뭐 몇 분하고 맥주집 가서 즐겁게 맥주 먹고 이제 저는 제처가 일찍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찍 갑니다. 그래갖고 10시쯤 일어나갖고 11시에 갔는데 계엄이 터졌다는 거예요. 제처가 놀래갖고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보라고, 테레비 보라고. 진짜 성렬이가 계엄 하여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무 놀랍고 정신이 없고 막 너무 황당한 거예요. 좀 있으니까 제 친구가 저하고 친한 친구예요. 전화 와가지고 아니 이 변호사 우리 헌법을 보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하면 계엄 못하게 돼 있는데 왜 윤석열이는 이 계엄을 했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치는 생각이 아마 국회의원들을 몇십 명 잡아 가두려고 하나 봐. 그리고 조금 보니까 진짜로 국회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깨어있는 시민들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회로 모여서 뭐 군인도 맞고 장갑차도 맞고 국회의원들도 다 들어오고 정말 신속하게 해제가 돼서 그때 뭐 하여튼 잠을 설쳤지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그날 그 주 토요일부터 뭐 계속 여의도 그때는 안 됐죠. 그 다음 주 14일 날 탄핵되고 소추가 됐죠. 그리고 난 구속도 되고 뭐 근데 난데없이 또 지기현이라는 선수가 뭐 또 석방시키고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야, 그때만 해도 저는 검찰이 항고할 줄 알았어요. 야, 참 순진했던 거죠.
탄핵도 얼마나 늦게 됐습니까? 4월 4일까지 피가 마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안성용 장로님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정옥금 집사님께서 추운데 핫팩도 주시고, 얼미진 집사님이 또 뭐 사탕도 주시고,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주시고, 그게 생각이 납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으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전두환이가 계엄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걸 내걸은 거 아시죠? 학살로 정권을 잡은 놈이 정의사회 구현. 당 이름도 여러분 아시죠? 민정당. 민정당이 민주정의당이에요. 얼마나 진짜 이게 국민을 현혹시키는 겁니까? 그게 바로 선동가들의 발상이고 논리거든요. 이준석이가 그런 놈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삼천교육대하고 법난 얘기만 한마디 하면, 그때 한 4만 명의 민간인이 판사의 구속영장 없이 계엄이니까 그대로 그냥 군대 끌려가는 겁니다. 가서 기합받고 두드러 맞고 죽은 사람도 있고 정신교육한다고. 4만 명이 끌려갔어요. 심지어는 뭐 선생님도 끌려가고 뭐 정치인도 끌려가고. 전두환이가 보안사령관 자기 먼저 했던 강창성 씨라고 있었어요. 소장 출신. 그 사람도 잡아넣었어요. 그 다음에 범난 얘기 좀 하면요. 스님들이 뭐 부패가 많다고 군대 동원하고 해가지고 경찰하고 2,000명을 잡아가둔 거 아시죠? 난리 났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기독교 장로회, 특히 우리 향림 공동체는 아마 큰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거의 다 끌려가거나 아마 목사님은 뵙기 어려웠을지 몰라요. 예, 정말입니다. 굉장히 정말 심각한 거죠. 예.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반국가 세력 처단한다고 그랬잖아요. 심각했다. 어쨌든 많은 고초를 겪고 이제 국민 주권 정부가 들어섰죠.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행정 경험도 많고 실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잘할 거라고 봅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해야 되고 불평등한 것과 해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망가진 외교 안보 바로 잡아야 되고 기후 위기도 극복해야 되고 뭐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뭐 언론 개혁 할 게 많죠. 차근차근히 아마 진행할 겁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민주당은 중도 진보를 중도 보수를 표방하잖아요. 근데 진보 세력은 지금 힘을 다 몰아줬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계엄 내란 사태를 심각하게 겪었는데도 이재명 후보가 받은 표가 49.42%예요. 그리고 김문수하고 이준석 받은 표가 더 많아요. 42.49인가? 더 많습니다. 49.99. 예. 이재명 후보는 49.42. 비슷하긴 한데 49.42, 49.9. 비슷한 거예요. 작년 24년 총선보다도 우리가 받은 게 민주당이 그때 51% 받았거든요. 그보다 낮아요. 특히 20대, 30대 남성들은 작년 윤석열 뽑을 때는 58%가 지지했다는데 지금 한 73% 이렇게 그냥 심각합니다. 이따 그 얘기를 좀 하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는 우리가 5년 후에 재집권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보 세력하고 민주당이 연합을 해서 연립정부도 세우고 그런 맥락에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자라온 과정과 제가 변호사로서 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마복음 말씀도 조금 얘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충남 서천 장항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군산 옥군데 시집 오셔갖고 그런데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국민학교는 논산연무대. 그리고 또 6학년 때 이사 와서 경기도 동두천 연천. 학교 연천에서 다니고 제가 팔남매였는데 좀 가난했어요. 다 그때 가난한 사람이 많았죠.
서울에 혼자 왔어요. 고등학교 다니는데 가난하니까 자취도 하고 입주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계란도 많이 먹고 김치도 맛있고 잠도 편하게 잘 수 있고, 제가 고1 때 중3 가르쳤거든요. 고3 누나가 좀 이렇게 아껴줬고 그래 아주 좋았어요. 근데 걔가 떨어져가지고 고등학교 이제 나왔어요. 하여튼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어머님 따라서 교회 다녔는데, 어머님은 나중에 권사까지 하시고 그런데 혼자 오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어쨌든 다니고 싶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기독교 서클도 다니고, 그때 제 기억에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 그거 하신 분인데 고등학생도 가서 배울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그때 말씀이 좋았어요. 지금은 좀 다른데. 그다음에 빌리그레암 목사라고 세계적인 부흥 강사죠. 여의도에 와서 할 때도 갔고, 그때 지금은 제가 생각이 달라졌는데 김장환 목사님이 통역하고 말씀하시는 게 그때 굉장히, 저는 그때 감명을 받았었어요. 그래갖고 이야, 나도 목사 한번 돼볼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목사님을 하려면 좀 끈기도 있어야 되고 또 참을성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좀 성격이 약간 좀 급한 편이거든요. 말도 빨리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아마 제가 목사가 됐으면 교인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제가 웃는 얼굴이니까 대충 봐줬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법대를 갔고 고시 공부해갖고 그 당시에 이제 저는 법무관으로 갔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 가지 있는데 생략을 하고, 제가 좀 사회적으로 깨달은 게, 기본적인 정의감은 좀 있었지만 깨달은 게, 제가 광주 학살에 대한 비디오를 보고,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책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야, 이런 일이 있으니 전두환 이런 놈이 있다니 해갖고, 하여튼 좀 알게 돼갖고 사회학 서적도 눈도 좀 피곤하고 한데 조금 보고, 제가 공부할 때 절에 가서 그때는 막 촛불에서도 공부하고 그래서 눈이 좀 안 좋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빨리 제대를 해서 민변으로 가갖고, 그때 민변 생길 때예요. 이제 6월 항쟁하고, 물론 노태우가 집권했지만 많은 그렇게 해서 91년 6월에 제가 제대했어요. 제 친한 친구, 우리가 법무관 동기생이 30명인데 저하고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임종인이라고 있었어요. 둘이 제대해갖고 민변 들어가서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90년대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그때도 많았죠. 억울하게 학생들, 노동자들,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거 변호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 들어서 각종 위원회 했던 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많은 개혁도 하고 하면서 그 독재 정권 시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많은 의문사들이 많았잖아요. 학생운동, 노동운동, 재하운동, 실종되고 고문받고 죽고. 저는 그 의문사위원회 했는데 제가 기억에 가장 남는 건 장준하 선생 사건이에요. 근데 그거는 제가 위원이 그때 9명인가 그런데 5대 4인가, 저는 소수 의견이었어요. 진상규명을 이 정도면 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이었는데 5대 4로 좀 불능이라는 의견이었는데 굉장히 그때 아쉬운데, 어쨌든 장준하 선생 사건, 그 다음에 양심수 중에 장기수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런 사건들이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2005년도에 안 되겠다, 국방부로도 들어가고 국정원으로 들어가고 경찰로 들어가서 과거에 잘못된 것을 다 조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자. 그렇게 해서 저는 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국방부로 갔어요. 그래서 기독교 장로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김경원 목사님 아실 거예요. 이해동 목사님이라고. 그분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저는 민간 부위원장을 맡았어요. 군 출신이니까 제가 나이는 젊었지만. 그래가지고 학자들, 교수들, 스님들, 신부님들 이렇게 해갖고 8사람. 그리고 국방부 측도 위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성들 한 5사람. 차관이 부위원장. 그래갖고 그 다음에 조사관 한 50명. 그래갖고 한 2년 반을 했어요.
그때 주로 전두환 때, 계엄 때 잘못한 걸 한 겁니다. 12.12, 5.17, 5.18, 5.27 강제징집, 학생들 강제징집 당했잖아요. 녹화사업. 그다음에 뭐 언론 통폐합, 언론인 해직, 그다음에 뭐 스님들 범난 많았어요. 이런 것들. 민간인 사찰, 실미도 사건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딱 하려고 보니까 2005년 초인데 이쪽 국방부 측 부위원장을 할 사람이 차관인데 5.18 진압 부대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무슨 인격을 문제 삼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하고 할 수는 없다 그래갖고 몇 달 우리는 안 하겠다 그래갖고 새로운 차관이 와서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술을 좋아하고 요새도 술 잘 먹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변호사는 술꾼인가 이제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신흥식 장로님은 저 좋아해요. 술 잘 먹는다. 그런데 2년 반 동안 술 한 잔도 입에 안 댔어요. 먹으면 취하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저를 그때 잘 알던 신부님이 이기욱 제가 옛날 이름이 이기욱이에요. 하여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인남입니다. 이 변호사 배려버렸다고, 인간 배렸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왜 술을 안 먹냐고. 근데 어쨌든 그때는 좀 열심히 한다고 술 취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군인들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정도 제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문재인 대통령 때 한 거 한 말씀 드릴게요. 그게 2018년부터 이제 또 한 건데 2년 반을 제가 했죠. 저희가 그때 위원장을 했어요. 위원장은 변호사를 휴직하고 거기 공무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하는 겁니다. 위원들은 뭐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직원이 한 100명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1948년 우리 군대 생긴 후로부터 수십 년간 약 3만 명의 억울한 사망자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 1년에 한 3,000명씩 죽었어요. 자해 사망도 많고. 근데 이제 요새는 뭐 1년에 한 100명 미만 많이 낮았는데 제가 2년 반 하다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진정을 해갖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놀랄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조사 결정을 하고 조사를 하려고 그러다 몇 달 있다가 2021년 봄에 그때 서울시장 선거할 때예요. 보궐선거할 때. 박원순 시장 일이 있고 나서. 그때 조중동하고 뭐 야당이 난리 나갖고 청와대에서 안 하는 걸로 하자 그래갖고 좀 아쉽지만 제가 책임을 지고 나왔죠.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텐데 천안함 사건은 이 폭발에 의해서 배가 부서진 게 아니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익사해요. 폭발이면 사람이 다 화상을 입어야 되잖아요. 화상 입은 사람은 없어요. 그 정도가 있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가 나름대로 잘 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사회 대개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 것이고 또 엄청난 반발과 저항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년 후를 내다보고 우리 지금 사회 대개혁을 할 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립정부를 염두에 두고 진보 세력하고 민주당이 합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에 여러분 잘 아시죠? 결선 투표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할 때 처음에는 진보정당 후보 지지하고 싶은 분은 마음대로 진보정당 후보 지지하고 민주당 후보 지지하고 싶은 분은 마음대로 지지해서 50% 이상의 대통령이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고 그래도 연립정권 할 수 있고 만약에 50%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결선 투표해서 우리 진보 세력하고 민주당하고 합쳐서 강력하게 연립정권을 세워서 장관도 나눠서 하고 사회 대개혁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다음에 선거제도 개혁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회의원 현재 300명이잖아요. 근데 뭐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국회의원 수를 한 500명 정도 늘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200명 100명, 200명 늘리는데 200명을 비례대표로 늘려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는 그냥 놔두고. 그래가지고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비정규직 노동자, 농어민, 장애인, 청년, 학생
이런 대표들이, 또 여성이 적으니까 여성, 이런 분들이 국회로 진출해서 국회의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그 소구의 나라들이나 OECD 국가를 보면은 초, 중, 고 선생님들이 전체 국회의원 수에 예를 들어서 300명이다 그러면 30명 이상 50명, 10%, 15%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을 한 번, 두 번 하시고 다시 교사로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권이 있습니까? 진보 교육감들 잘한 거 많지만 어떻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지금 선생님들의 권위가 너무 없고 뭐 선생님들이 자살하잖아요. 어쨌든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려, 선거법 개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도마복음 얘기할 건데, 저는 교육개혁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교육개혁 생각을 할 때 저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20, 30대 남성들의 보수와 극우화를 염두에 두고 정말로 교육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대학 입시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초, 중, 고부터 뭐 얼마 전에 TV 보니까 뭐 7살 된 애도 여기 대치동은 뭐 무슨 학원을 다닌다든가 하여튼 이런 별짓. 잘 보세요. 너무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다음에 그 젊은 20, 30대 남성들이 왜 보수화, 극우화 되느냐,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사회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면은 IMF 사태 이후, 그다음에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불평등 양극화가 심해졌잖아요. 부동산 가격도 폭등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많은 개혁을 했는데 페미니즘에 대한 안티페미니즘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 선동가들에게 넘어간다고 할 수 있나? 굉장히 보수화되는 흐름이 생겼어요. 그리고 조국 교수 사태, 조국 장관 사태 때 그 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한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진보 세력 민주당 계열은 다 위선자다. 당신들 다 기득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또 그걸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고 언론이나 검찰은 그걸 더 부추겼죠. 그거와 아울러 우리 교육이 너무 경쟁이 심해서 특히 남자 학생들 잘 보세요. 초등학교 가면 우리 현실에 초등학교 교사의 90%가 여자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면 4학년 정도 될 때까지는 여학생들이 더 신체도 발육이 되고 크고 잘 되고 또 뭐 이렇게 언어 능력 이런 것도 좋잖아요. 남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좋게 말하면 활발하고 안 좋게 말하면 나대잖아요, 저처럼. 그러니까 혼나는 겁니다, 선생님한테. 그다음에 중학교 남녀공학 안 갈라 그러잖아요. 여학생하고 경쟁해가지고 못 이겨요. 네. 그런 상태에서 대학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기도 어렵고 힘들고 가도 맞춰도 취직도 잘 안 되고 잘 아시잖아요. 결혼을 쉽게 할 수 있나 뭐 하여튼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20, 30대 보수화, 극우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교육개혁을 통하지 않고 해결하기 어렵다. 물론 다른 정책도 필요하겠죠. 부동산 정책, 여러 가지 정책.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 생각에는 현대사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역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교사들한테 왜 현대사 교육을 강화 안 하냐 그러면 과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학생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사를 필수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현대사 100년, 동학혁명, 의병, 3.1, 그다음에 뭐 4.19 혁명, 독재할 때 하여튼 그다음에 광주 항쟁, 뭐 60 항쟁, 그다음에 빛의 혁명, 촛불 혁명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교육이 굉장히 절실한데 오히려 그 뉴라이트 세력들이 더 지금 판치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거기에 넘어가서 지도 그런 건지 하여튼 계엄까지 갔잖아요. 내란 사태. 현대사 교육 강화하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쟁보다는 연대 상생교육 뭐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뭐야 갑자기? 네. 선동과 판별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육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김누리 교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나치의 히틀러가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집권했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다 그걸 넘어갔잖아요. 선동에 갈라치기 하고 편가르기 하고 우열 가르고. 이준석이가 이게 대표적이에요.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이준석 찍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며칠 전에 자기 아들이 이준석 찍었다고 아주 힘들어하고, 그래서 제가 하늘 또 표기할 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시키면 좀 나아질 거다. 만약에 지금 20, 30대가 5년, 10년 지나서 20, 30대가 30, 40대 되고 다시 10대가 20대 되고 그러면은 정권 5년 후에 뺏길 수도 있고 우리나라 어떻게 갈지 다시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뭐 공약을 보면 단기적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있더라고요. 그건 좋죠.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그러나 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각 지역에 서울대 정도의 대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청와대나 국회가 세종시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효과는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경쟁교육 폐지하고 대학 입시를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겠죠. 여러 가지 할래요. 저는 제 희망은 국방비를 절감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남북 평화 체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 희망사항을 조금 얘기하고 도마복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트럼프가 굉장히 엉뚱하고 자기 이익 챙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듯이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뭐 하여튼 난리 났잖아요. 관세 협상 막. 그런데 저는 우리 한반도 정세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해요. 트럼프는 중국을 봉쇄하고 북한을 자기한테 끌어들이려고, 예를 들면 평양에도 가서 김정은하고 협상도 하고 핵 문제도 뭐 적절히 동결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뭐 평양과 LA나 뉴욕에 영사관도 설치하고, 뭐 그다음에 뭐 내년 후년 되면 평화협정도 체결하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발맞춰서 같이 갈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면 남북 교류 협력도 다시 될 수 있고, 많이 서로 또 경제 성장도 되고 청년들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도마복음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몇 년 전에 도마복음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6년 전에 김경호 목사님께서 들꽃 향림교회 계실 때 성수학당 하시면서 사복음서와 도마복음서 강의 2개가 이 인터넷에 떠요. 그래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한 2번 봤어요. 좋은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오강남 교수나 노걸 선생의 해설서도 있고 뭐 있죠. 근데 어려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들을 때는. 그렇지만 영적인 깨달음을 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빛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빛으로 오시고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물론 도마복음 안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다른 복음서에도 내용이 있죠. 영적인 깨달음을 주고 좀 더 편안하게 세상 만물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고, 불교나 도교나 뭐 다른 종교하고도 이 소통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 현재 기독교가 우리 교회나 향림 공동체는 좋지만 제 친구들 보면은요, 아주 착하고 좋은 친구들인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전부 거의 다 어떤 놈이야, 김문수 찍었어요. 그런 식의 굉장히 하여튼 문제가 심각한데, 저는 도마복음 이렇게 가끔 시간 날 때 보시고 또 목사님 강의도 한 번 더 혹시 해주시고 하면,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교회를 좀 이렇게 새롭게 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도 이제 그걸 했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각자 이제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이게 우리가 바라는 세상, 이게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그러면 이제 다들 생각 많이 하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근데 하여튼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서로 존중하고 그다음에 서로 돕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예? 별로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이런 생활을 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아닐까. 사회 대개혁의 목표도 따지고 보면 다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